네, 출산율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문제죠. 지구촌의 전체 인구수는 증가했지만 선진국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한국의 출산율은 무려 0.81인데요. 이마저도 해야 할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곧 있으면 0.7%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출산율이 0%대로 진입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뜬금없이 한국의 출산율이 0.83%다. 많이 심각한 상황이다. 3세대 안의 인구가 6%, 즉 300만 명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올리게 된 경위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즉 미국이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이어야 하는데 7명 자식을 낳고 있다 라고 이제 자랑을 한 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아무튼 이 때문에 많은 영상 뉴스에서 이 발언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공유한 출산율을 보면 200개국 가운데 꼴찌는 한국, 그 다음이 홍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990년대 초반까지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실제로 제 친구 아버지의 형제는 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고 농경 사회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있을까요? 제가 통계적인 자료 같은 걸 내놓기 전에 한번 기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봅시다. 자,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근데 막막하죠? 왜 막막할까요?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아이들 양육비에 뛰놀 수 있도록 집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근데 이게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유를 나열해 보겠는데요. 높은 교육열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인 교육열이 높다, 1위다, 심각하다. 실제로 세계 교육열은 우리나라 1위입니다. 그 다음이 일본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교육열은 다른 나라도 알아주기로 유명합니다. 애니메이션 심슨의 한 장면에서 이걸 풍자한 내용이 나오죠. 또한 아이 한 명을 성인까지 키우는데 평균 3, 4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실제로 자녀를 둔 4050의 지출 1순위가 교육비고 그 비율은 전체 소비의 4분의 1이나 차지한다고 해요. 월 평균 108만원. 진짜 무시 못할 숫자죠.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점점 아이를 낳는 걸 꺼리게 됩니다. 둘째로는 이제 주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가 있으면 집이 있어야겠죠. 결혼할 땐 어른 2명이 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적당한 집이면 되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좀 더 큰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죠. 근데 지난 5년간 서울의 집값은 정말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오죽하면 집 사는 걸 포기할 정도로 올라버렸죠. 집장만이 어렵게 되고 매달 대출이자 월세 등으로 고정 지출이 나갑니다. 저희 채널의 주요 구독자분들이 2030인데요. 혼자서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부부가 돼서 아이까지 키우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5년간 380조가 넘는 돈을 지원해봤지만 안타깝게도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한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죠. 이마저도 자국민을 통해 해결한 것이 아닌 이슬람이나 무슬림들을 받아들여서 출산율을 올린 겁니다. 무슬림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다자녀를 낳는 것을 이용한 거죠. 북한의 경우에도 1970년부터 저출산이 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강수를 뒀는데요. 한 가정당 2자녀를 낳지 않으면 공산당원권, 즉 신분을 말소해버리겠다고 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끼리 농담으로 나라 망하네, 심각하네, 정부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죠.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이는 당연히 나라가 돌아가는데 악영향을 끼치겠죠. 또한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에 지금 일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고대 때 출산율 때문에 망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영화 300을 보면 페르시아랑 스파르타랑 싸우잖아요. 스파르타는 출산율 때문에 망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전쟁을 통해 부를 쌓은 나라였는데요. 포로들이 노동을 하기 시작하고 점점 아이를 낳지 않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아이를 낳으면 돈도 많이 써야 하고 힘드니까 차라리 우리끼리 쓰자 이런 것이죠. 그러나 기원전 4세기에 스파르타 인구는 80%나 감소합니다. 이때 스파르타는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을 시행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근본적인 경제 문제는 회피하고 말았죠.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나요? 즉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세계와 한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셔서 돈 걱정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